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서미입니다. 오늘 저희는 들어주는 것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누구의 말이든 어떤 말이든 누군가에게 남기는 말은 모두 소중합니다. 남겨둘 때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꿈을 찾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저의 주제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찾기 위한 나의 무기는 찾아가는 거리 상담입니다. 옆에 있는데도 찾기 힘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찾고 싶은 저의 무기는 세심한 관찰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듣기 위한 저의 무기는 따뜻한 관심입니다. 너의 소리를 들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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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2022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합동 설명회 MC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를 환영하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는요, 총 3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채용 설명회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채용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시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오후 2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설명회는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 질문에 답변을 빠르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2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합동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채용 설명회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인사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영동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터넷 검색이 아니겠습니까?
관심 있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인터넷 서칭을 한다던가 혹은 그 외에 다른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데 이런 카더라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이 정보가 과연 정확한 정보인가 혹은 신빙성이 있는 정보인가 굉장히 의심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인사 담당자 혹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다소 먼저 취업을 한 우리 선배님들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정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보라는 거,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예, 저도 사실 2020년에 2년 정도 전에 먼저 채용을 하고 입사를 하고 나서 그렇게 큰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실제로 지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네. 그리고 저도 그때 어떻게 조사를 했었지를 좀 되새기면서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보다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또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면 되고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고 또 채용이 됐을 때, 취업이 됐을 때 이런 역할을 합니다라는 등등의 정보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먼저 들어보고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서 간단한 기간 소개와 채용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저희 KYCI,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의 채용제도 안내, 그리고 현재 채용하고 있는 2개년의 채용 현황, 그리고 KYCI, 저희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의 인재상까지 4가지 파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관은요,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2조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서 여성가족부 정부 산하기관의 준정부기관이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전국 600여 개의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총괄하면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 중독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현재 총 258명 정도가 상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직은 4개 본부, 1개의 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서, 그리고 총 4개의 센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본부별로 각각 다른 업무 성향을 띠고 있는데요. 본부별로 각각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기획본부는 기획전략부, 경영지원부, 혁신성과부, 정부와 전략부 4개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사, 총무, 회계, 그리고 전산까지 이르는 온갖 행정에 대해 가지고 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이제 국정과제 등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청소년 사업과 어떻게 엮어서 중장기 계획을 짜고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짜는 파트도 맡고 있습니다. 통합지원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본부는 말 그대로 이제 청소년 상담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본부인데요. 청소년 안전망 지원부, 미디어 중독 대응부,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3개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지원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전국에 있는 300여 개의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각각 여러 가지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설계된 안전망이라는 저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중독 대응부에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스마트폰에 과의정 경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을 힐링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이버 센터는 부서지만 이제 앞에 소개했던 4개 센터 중 하나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4시간 청소년들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뿐만이 아니고 문자 채팅 상담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센터들의 재택 상담 선생님들을 운영을 하면서 24시간 빈틈없이 청소년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상담 역량 개발 본부인데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600여 개의 센터에 있는 담당자들 그리고 저희 본원의 담당자들이 좀 더 요즘 실정에 맞고 고도화된 상담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 상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지를 발급하는 등 그런
상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그 역할을 많이 띠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국가 자격증 중 하나인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연수 그리고 발급까지 전반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담사, 저희 청소년 상담사 연수부에서는 그런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발급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폭력 예방부에서는 저희가 e-러닝,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 상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터넷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지원본부인데요. 복지지원본부는 혹시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단순히 얘기하면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자퇴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는 지금 사정에 의해서 가출한 청소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센터들이 있는데요. 그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꿈드림 센터,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쉼터가 있습니다. 이런 그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하는 부분들을 복지지원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근로곤익보호지원단이라는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도 지원하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금 그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드림말 청소년 디딤센터, 대구 청소년 디딤센터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4개 부서와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는 부산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청소년 디딤센터, 드림마을은 이제 용인, 대구, 그리고 전라북도 무주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선 청소년 디딤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정서불안 장애, 전서불안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숙 프로그램을 펼치면서 이제 치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드림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미디어 중독 예방부에서 하는 사업인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과의존에 대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또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수많은 센터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도 이렇게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위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채용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가 됐는데, 저희는 현재 지금 크게 상담직과 행정직 2개의 직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NCS 기반 직무 중심 채용 제도로 운영을 하면서 상담직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복지 직무,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을 포함한 다양한 직무별로 저희가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 과정에서 학력, 성별, 출신지 등 불합리한 편견 요소를 배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직, 행정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직 같은 경우는 자격 기준이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께서 관련 분야를 2년 경력을 쌓으시면 응시 자격 기준이 되십니다.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 기준으로는 내부 규정으로서 관련 분야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고에는 보통 이제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로 해서 뭐 아동 복지 아니면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경력이 있으시다 판단이 되시는 분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계셨을 경우에 2년 경력을 가지시면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 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이면 가능한데, 일반 행정같이 이제 포괄적으로 저희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직무의 경우는 대학의 그 관련 학과에 대해서는 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뭐 정보기술이나 회계같이 좀 특수한 직무를 바로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대학을 졸업하신 분에 대해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채용 박람회가 아니어도 좀 질문을 받는 부분이 저희가 채용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희 기관에 한번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관심을 주셨던 응시자 분께서는 채용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하시던데요. 저희는 이제 정현원차라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제 저희 기관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을 TO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결혼이 생기면 바로바로 충원을 해야지 그런 그 나라에서 지정해준 인원을 100%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차를 줄이기 위해서 수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혼뿐만이 아니고 증원 소요에 대해서도 계속 즉각적으로 그런 업무가 바로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채용 횟수가 좀 잦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선발 절차는 총 4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집부터 서류 심사, 면접 심사, 결격 사유 조회에서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은 실제로 그 응시자분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스텝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15일 이상 공고를 내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게시는 저희 기관 홈페이지나 공공기관 알리오라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리오의 홈페이지나 그리고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인이나 이제 인크루트 같은 민간 이제 취업 사이트에서도 저희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로 그 사이트에서 직접 접수가 가능한 건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셔서 아이디를 가입을 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응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류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제출해 주시는 서류를 이제 평가를 받는 자리인데요. 저희는 경력 및 경험상, 자격증, 연구 실적, 교육 사항들을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산점 포함은 110점이고 평가받는 기준은 100점인데 그 11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가 되고요. 그리고 채용 인원의 5배수 이내의 인원으로 면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2명을 뽑는 자리일 경우 10명까지 면접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서류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응시 지원서에 있는 내용이 그 정량 점수, 실제 점수로 이제 판결은 나는 부분이 일부 비중을 차지하고 자기소개서나 경력 기술 사항들을 통해서 그 정성 점수로 평가되는 사항이 또 일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하시면 저희 안내에 따라서 면접 심사까지 오실 수 있으신데요. 면접 심사는 정량 점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제출해 주시는 그 자격증이나 그런 사항들을 배제하고 직무 전문성, 조직 적합성, 인성 및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은 별도로 10점이 부여돼서 총점 110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득점자가 고득점자 중에서 합격자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중에서 이제 혹시 이제 저희 쪽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최종 검토를 후에 합격자 안내를 드리고 이제 저희 출근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용 공정성 관리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요즘 공정 채용에 대해서 그 대두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내고 대부분의 공공기관, 공기업들에서는 이런 채용 공정성 관리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도 다름이 없는데요. 전형별 외부 인원 50% 이상 참여를 해서 내부 인원하고 외부 인원의 밸런스를 잘 유지시켜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이하게 채용 심사 시 일반 감찰이 아니고 그 감시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국민들을 공개 모집을 해서 고용감찰관이라는 역할을 부여해가지고 국민이 직접 참가하는 채용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공정하게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채용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분기별로 재직 임직원의 친족에 대해서 채용 인원수를 공개하고 있는데 친인척이 이제 재직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혹시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이런 게 없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확인하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가끔씩 제한 채용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가유공자 고졸에 대해서 제한 채용을 올렸었는데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년, 고졸자에 대해 가지고는 제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및 우대사항에는 장애인부터 청년 인턴까지 쭉 저희가 가산점 항목을 설정하여서 해당의 증빙을 제출해 주시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재작년과 작년에 전체 정규직은 19명을 뽑았고 그중 10명이 지역인재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경우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주용인의 센터에 많이 비중이 돼 있는데 총 이제 20.5명 그리고 47.5명을 채용해서 68명 가량을 채용했습니다. 청년 인턴은 보시면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좀 많이 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확장을 하는 취지로 일경험 사업에 해당되는 청년 인턴을 확장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 인턴은 점점 고도화되거나 채용 인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의 이제 인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기본에 충실한 인재, 전문성 높은 인재, 소통하는 열린 인재를 인재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상담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상담 역량이 좀 기반이 되고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직원이 좀 더 이제 그 근무하시기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같은 경우를 그 직원이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인재가 아무래도 인재상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은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역할이 분명히 이제 어느 부서, 어느 역할에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열린 인재. 그리고 이제 저희는 기관 내에 뭐 직급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의 그 단차를 해소하고 평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빨리 흡수하실 수 있는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준비한 부분은 쭉 그 기관 소개부터 인재상까지 쭉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까지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로 넘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원래 사실 발표자가 주임님이 아니셨잖아요. 갑자기 예. 바뀌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긴장된다고 막 그러셨는데 발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예,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먼저 드릴 질문은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발표에서도 인재상이 나왔는데요. 네.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원하는 인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원하는 그런 선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인재상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이면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인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높게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좀 관련해서 이 채용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좋은지는 또 별개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팁이랄까 인사 담당자로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서류 심사의 일부 점수가 정성 평가 말고 그리고 정량 평가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경력 중에서 뭐 전공이라든지 연구 실적이라든지 자격증이 실제로 점수로 환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모호하거나 잘못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격증을 제출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오타가 나서 자격증 이름명을 좀 확인하기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사실 실제로 점수로 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말 부여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제 못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류 심사랑 면접 심사가 어느 정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해서 심사위원분들이 평가한다는 부분일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면접 준비도 그렇지만 서류 심사에 뭐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직무 수행 기술서 등을 조금 실제로 대화를 하고 질문에 대답한다는 느낌으로 성실히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채용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뭐 자격증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스펙 관련해서도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난 스펙 관리를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상담원 채용 시에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선호하는 뭐 자격증이 있다거나 아까 그 상담사도 2년 정도의 경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또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상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행정직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력을 이제 공고 나갈 때 이제 요구를 하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담직도 마찬가지인데 상담직은 아무래도 저희 기관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오셔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시지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제 청소년들과 상담한 경력이라든지 그런 경험들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들어오셔도 실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상담사로서 상담을 하심에 있어서도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기관 소개를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기관 소개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기관 이슈 같은 것들을 홈페이지에 다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그 상담직에 의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요. 경험은 사실 어떤 경험도 다 저희가 좋게 그 소중한 경험들을 어떻게 표현해 내셨는지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적극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이면 좀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또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자격증 같은 것도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사실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정량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규정 내에 있는 그 자격증이 실제 점수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RU 홈페이지나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저희 규정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규칙 부록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직무에 지원하실 때 어떤 자격증이 어떻게 점수가 들어간다. 아니면 어학 점수가 몇 점일 경우에 어떻게 들어간다가 상세히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보는 게 정성평가를 공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이런 정량평가에 그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자기소개서나 경력 등으로서 그 글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을 어필하는 부분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점수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 점수를 좀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예, 맞아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채용 공고에 보니까 또 무기계약직 부분이 대부분이시던데요. 네. 복지 혜택도 좀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직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채용 공고에 무기계약직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기계약직이 이제 저희가 정현업 관리에 대해서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결혼이나 증원 소유가 있어서 되는 부분이라서 항상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정규직이나 기간제도 이제 정기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혜택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기간제 전부 다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상위 규정 등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임님은 이 첫 직장이신가요? 예, 1년 이상 근무하게 된 직장으로는 첫 직장입니다. 이게 비교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채팅창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한창원에 근무하시면 이제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해 하시네요. 예, 제가 아무래도 타 공공기관의 근무 경력이 없는데 다른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뭐 다른 기관보다 못하고 있지는 않고 잘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제 기관 사내 문화인 것 같습니다. 사내 문화가 호칭을 이제 존칭으로 통일을 하고 있고 직급에 상관없이 선생님으로 호칭을 통일하고 있고 그리고 상하가 없이 이제 아무래도 자유롭게 그 존중을 기반으로 소통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근무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서 다른 기관도 이런 부분을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기관은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연관되어서 또 사내 문화나 기관 내 근무 만족도는 어떤지라는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예. 지금 벌써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는 필기 시험이 없더라고요. 예, 저희가 필기 시험이 없습니다. 네. 현재 그 필기 시험에 대한 도입은 계속 이제 구조화된 체험과 체험 고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서류랑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만큼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서류 면접에 필기만큼의 힘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 기획전략부의 인사 담당을 하고 계시는 송영동 주임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한테 맡은 임무 외에도 이렇게 불현듯 갑자기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예. 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우리 취준생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희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지금 현재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이제 건강한 성장과 그리고 이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분위기와 그런 사회적 이슈, 그리고 저희 기관의 역할을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저희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오늘 3일 동안 진행되는 채용 박람회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 주시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지금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좀 짧은 시간 내에 또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좀 예. 여쭤볼게요. 우리 이렇게 순환 근무나 외근 근무가 자주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희는 뭐 이거는 사실 역할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외근 업무가 자주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 있는 센터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내부 순환을 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그래서 3년마다 다양한 직무를 체험해서 좀 순환을 하는데 부산 그 본원 내에서만 보통 순환을 하기 때문에 타 지역 전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담당자님께서 발표를 마치겠지만 그래도 채팅창에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채용 설명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는 11시 영아진흥위원회 채용 설명회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